박민준 씨는 서울의 한 중소 금융 컨설팅 회사의 CEO로 올해 40살이 됐어요. 아내 최서윤 씨와 결혼한 지 8년째고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집은 강남의 아파트에 있고 서윤 씨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매일 대형 거래와 클라이언트 미팅으로 늦은 밤까지 일하곤 했어요. 수요일 저녁 클라이언트와의 만찬이 끝난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피곤한 몸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최서윤 씨 남편 되세요? 지금 만나야 해요. 그녀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순간 민준 씨의 심장이 멎을 듯이 쿵쾅거렸어요. 서윤 씨에게 사고가 난 건가? 아니면 건강 문제인가? 온갖 걱정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손이 떨려서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누구세요? 어디서 만나요? 상대는 곧바로 답을 했어요. 지하철역 근처 카페요. 빨리 와주세요. 민준 씨는 다음 역에서 내려서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불안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35살쯤 된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민준 씨가 다가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어요.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자예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불렀나요? 서윤 씨가 왜요? 태식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와 제가 거의 7개월째 만나고 있었어요. 그녀가 독신이라고 했어요. 결혼한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당신 미쳤어요? 민준 씨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태식 씨가 급히 손을 저으며 말렸어요. 증거 있어요. 사진, 메시지. 보여줄게요. 태식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준 사진들에는 서윤 씨가 웃으며 태식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호텔 로비, 레스토랑, 심지어 여행지까지. 민준 씨는 믿기지 않아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어떻게? 눈물이 고일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태식 씨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최근에 서윤 씨가 차가워졌어요. 연락도 뜸하고 만나도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들었어요.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충격 속에서 태식 씨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당신도 피해자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예요?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같이 알아보자고요. 제가 도울게요. 민준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당신 같은 놈과 왜? 하지만 머릿속에 서윤 씨의 최근 행동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결국 민준 씨가 말했어요. 좋아요. 같이 해보죠. 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모아야 해요. 둘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태식 씨가 서윤 씨의 최근 일정을 공유해주겠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리가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윤 씨를 보니 그녀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여보. 서윤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민준 씨는 그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최근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서윤 씨가 갑자기 출장이라고 하면서 주말에 집을 비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회사 워크숍이야라고 말하면서요. 한 번은 그녀의 가방에서 고급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가 그녀가 말한 출장 일정과 맞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물었을 때 서윤 씨는 웃으며 아, 동료가 빌려준 거야. 차고 있었나 봐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어요. 게다가 서윤 씨는 요즘 핸드폰을 항상 화면을 아래로 놓고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들고 들어갔어요. 민준 씨가 일정에 대해 물어보면 짜증을 냈어요. 왜 그렇게 캐묻는 거야? 나도 바빠. 민준 씨는 그 모든 게 이제야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서윤 씨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해요. 태식 씨가 답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아는 정보 공유할게요. 민준 씨와 태식 씨는 그날 저녁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식 씨가 서윤 씨와의 채팅 기록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최근에 약속을 취소한 게 많아요. 이유가 이상해요. 민준 씨는 그 기록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요? 태식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먼저 증거를 모아요. 그녀를 따라다녀 보는 건 어때요? 민준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해요. 그날부터 민준 씨는 서윤 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언제 바꾼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녁에 서윤 씨가 오늘 늦게 올게 회의하라고 말하고 나가자 민준 씨는 태식 씨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나갔어요. 따라가 볼게요. 태식 씨가 조심해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답했어요. 민준 씨는 택시를 타고 서윤 씨의 차를 따라갔어요. 그녀는 회사 방향이 아닌 도심 호텔 쪽으로 향했어요. 민준 씨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호텔 주차장에 도착해서 서윤 씨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다 보니 그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보였어요. 그 남자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민준 씨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태식 씨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이 남자 알아요? 태식 씨가 곧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다른 남자예요. 민준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윤 씨를 기다렸어요. 그녀가 늦은 밤에 들어오자 평소처럼 물었어요. 회의 어땠어? 서윤 씨가 피곤한 척하며 좋았어. 이제 자자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며칠 후 민준 씨와 태식 씨는 다시 만났어요. 태식 씨가 서윤 씨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보여줬어요. 여기 최근에 체크인한 곳들이 이상해요. 출장이라고 한 날에 호텔 사진이 올라왔어요. 민준 씨는 그걸 보며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대면할까요? 태식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는 건 어때요? 민준 씨는 동의했지만 불안했어요. 집에서 서윤 씨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태식 씨와의 대화 외에 다른 남자와의 채팅이 있었어요. 오늘 밤 어때? 라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민준 씨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서윤 씨가 잠든 후 민준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태식 씨와의 협력이 깊어지면서 둘은 서윤 씨의 일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가 내가 아는 PI 사립탐정을 소개할게요 라고 제안했어요. 민준 씨는 비용은 내가 낼게요 라고 말했어요. 탐정이 며칠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최서윤 씨는 최근 3명의 남자와 만남을 가졌어요. 김태식 씨 포함해서요. 민준 씨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절망했어요. 이게 다야? 더 있어?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진도 있어요. 사진 속 서윤 씨는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태식 씨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우리 둘 다 속였어요. 태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민준 씨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접 물어봐야 해요.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요. 그 과정에서 민준 씨는 과거를 회상했어요. 결혼 초
서윤 씨와 함께한 행복한 날들. 제주도 여행에서 그녀가 영원히 함께할게라고 말했던 순간.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서윤 씨의 배신이 맴돌았어요.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으면 거래가 많아서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서 서윤 씨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저녁을 차려주며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민준 씨는 억지로 웃으며 아무거나 갖토나고 했어요. 속으로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마침내 민준 씨와 태식 씨는 서윤 씨를 대면할 계획을 세웠어요. 태식 씨가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게요. 당신은 숨어서 지켜보세요 라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서윤 씨가 도착하자 태식 씨가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다른 사람 있어? 서윤 씨가 당황하며 무슨 소리야? 바빠서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민준 씨가 나타났어요. 서윤아, 나야. 서윤 씨의 눈이 커졌어요. 민준 씨? 여기 왜?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모든 걸 알아. 태식 씨랑 다른 남자들까지. 서윤 씨가 얼굴을 붉히며 미안해. 설명할게 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 이제 늦었어. 그 순간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물러났어요. 이제 당신들 일이에요. 민준 씨는 서윤 씨를 바라보며 우리 끝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서윤 씨가 울면서 따라왔어요. 제발 들어줘. 실수였어. 민준 씨가 실수? 7개월이 실수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외로웠어. 당신이 항상 바빠서. 민준 씨는 분노로 떨었어요. 그게 변명인가? 나도 바빴지만 너를 배신하지 않았어. 결국 민준 씨는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태식 씨에게 연락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각자 길 가요. 태식 씨가 네, 조심하세요 라고 답했어요. 민준 씨는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윤 씨의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윤 씨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미안해. 설명할게.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민준 씨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제 대면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혼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태식 씨가 곧 답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울게요. 오늘 만나요. 민준 씨는 회사로 출근하는 척하며 태식 씨와 만났어요. 카페에서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윤 씨가 더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태식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이미 4명인데?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같이 조사해요. 민준 씨는 이를 악물고 동의했어요. 좋아요. 시작해요. 집에 돌아온 민준 씨는 서윤 씨가 출근한 틈을 타서 방을 뒤졌어요. 그녀의 옷장 속에 숨겨진 상자가 있었어요. 안에는 화장품과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찬욱 오빠, 민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찬욱?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회사 경쟁사 CEO 이찬욱 씨. 설마. 민준 씨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어요. 서윤 씨의 이메일 계정을 떠올리며 로그인 시도를 했어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식 씨에게 전화했어요.
서윤 씨 이메일 어떻게 해킹할 수 있어요? 태식 씨가 웃으며 제가 IT 친구 있어요. 도와줄게요. 몇 시간 후 태식 씨의 친구가 원격으로 도왔어요. 민준 씨는 서윤 씨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녀가 출근하며 오늘 늦게 올게 회의하라고 말하고 나간 직후였어요. 노트북 화면이 켜지자 민준 씨는 숨을 죽였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봤어요. 생일, 결혼기념일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쳐보니 열렸어요. 이런 바보 같은. 민준 씨가 중얼거렸어요. 데스크톱에 파일들이 보였어요. 먼저 휴지통을 열었어요. 삭제된 이메일들이 가득했어요. 하나씩 복구하며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메일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였어요. 금요일 저녁 2명분. 찬욱 씨와 함께. 민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은 매주 월요일 오후 스위트룸 예약 확인. 호텔 이름이 익숙했어요. 태식 씨와 만난 곳. 태식 오빠, 이번 주도 기대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붙어 있었어요. 민준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또 다른 이메일은 비행기 티켓. 서울, 부산 왕복. 2자리. 이름은 서윤과 진우. 엄마 아프다고? 민준 씨가 소리쳤어요. 서윤 씨가 말한 출장 날짜와 딱 맞았어요. 진우? 그 이름도 사진에서 봤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숨겨진 폴더를 찾았어요. 주요 프로젝트라는 이름. 클릭하니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집 전화번호를 쳐보니 열렸어요. 안에는 사진 68장이 있었어요. 서윤 씨가 웃으며 포즈를 취한 사진들. 태식 씨와의 사진, 해변에서 손잡고. 다음은 찬욱 씨,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장면. 민준 씨의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어요. 이런 세 번째 남자, 젊은 얼굴, IT 학생처럼 보였어요. 카페에서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진. 이름은 진우. 네 번째, 나이 든 남자. 대학 강의실 배경. 교수님과 라는 캡션. 민준 씨는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4명이나 태식 씨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이게 다예요. 당신 말대로 더 있어요. 태식 씨가 답했어요. 충격적이에요. 금요일에 따라가 봐요. 금요일 오후 민준 씨와 태식 씨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태식 씨가 망원경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 와요. 서윤 씨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드레스 차림, 화장 짙게. 민준 씨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녀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찬욱 씨, 45살, 경쟁사 CEO. 베스트 차림, 시계가 반짝였어요. 둘은 안에서 손을 잡고 웃었어요. 민준 씨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촬영해요. 태식 씨가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들이 잔을 부딪히고 서윤 씨가 찬욱 씨 어깨에 기대는 장면. 이게 내 아내야? 민준 씨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밖으로 나올 때 둘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민준 씨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충분해요. 그날 밤 민준 씨와 태식 씨는 태식 씨 집에서 만났어요. 테이블에 사진과 이메일 프린트가 쌓여 있었어요. 태식 씨가 서윤 씨와의 채팅 기록을 보여줬어요. 여기 월요일마다 약속 잡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취소 많아요. 민준 씨가 분석했어요. 패턴이 있어요.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호텔. 당신과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 바나, 모텔. 진우라는 애랑 민준 씨가 이메일을 가리켰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고급 레스토랑. 찬욱 씨와 태식 씨가 추가했어요. 주말 오후, 교수나 다른 친구. 민준 씨는 지도를 펼쳤어요. 이게 주기예요.
매주 반복. 태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이렇게 체계적일 줄이야. 민준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증거로 써요. 다음 주 월요일 민준 씨는 서윤 씨가 요가 가라고 말하고 나간 후 따라갔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그녀는 호텔로 향했어요. 태식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나랑 약속인데? 하지만 서윤 씨는 태식 씨를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아니, 태식 씨는 이미 끊겼어요. 민준 씨가 혼자 따라갔어요. 수요일 저녁, 바에 갔어요. 젊은 진우가 서윤 씨를 안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 새끼, 금요일 저녁 다시 찬욱 씨. 레스토랑에서 나와 아파트로 가는 걸 봤어요. 민준 씨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소 확인했어요. 펜트하우스. 여기서 뭐해? 속으로 물었어요. 다음 날 민준 씨는 회사 네트워크로 찬욱 씨를 조사했어요. 우리 합동계약, 이 자식이 앞서고 있어. 서윤 씨가 정보를 넘긴 게 분명했어요. 민준 씨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감정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토요일 오후 민준 씨는 서윤 씨가 친구 만나 라고 하고 나간 후 따라갔어요. 대학 캠퍼스. 교수와 만나는 장면. 커피숍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민준 씨는 비디오를 찍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파일에 넣고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 태식 씨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고마워요. 태식 씨가 조심해요. 그녀가 알면 민준 씨가 끊었어요. 서윤 씨가 들어오자 민준 씨는 차분히 말했어요. 오늘 어땠어? 그녀가 좋았어. 라고 웃었어요. 민준 씨는 속으로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민준 씨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소송 준비해요. 증거 다 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보며 이게 다면 유리해요 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찬욱 씨와의 미팅을 피했어요. 그 자식 때문에 계약 이룰 수 없어. 서윤 씨의 배신이 직장까지 위협했어요. 민준 씨는 밤마다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왜 나한테? 태식 씨와 마지막 만남. 당신도 피해자예요. 잊어요. 태식 씨가 네, 당신도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집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서윤 씨의 전화를 무시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민준 씨는 증거를 더 모았어요. 서윤 씨의 은행 기록, 호텔 비용, 레스토랑 청구서. 다 그녀 카드로. 내 돈으로? 분노가 솟았어요. 태식 씨가 마지막 정보. 그녀가 진우랑 최근에 부산 갔어요. 사진 있어요. 민준 씨가 받았어요. 바다에서 포옹. 이게 엄마 방문? 민준 씨는 모든 걸 프린트에 상자에 넣었어요. 서윤 씨가 집에 오자 민준 씨가 상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서윤 씨가 놀라서 민준 씨가 설명하지 마. 변호사 통해해. 그녀가 울었어요. 미안해. 외로웠어. 민준 씨가 외로워? 4명이나 있는데?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후 민준 씨는 호텔 생활, 회사에서 집중했어요. 찬욱 씨와의 경쟁. 서윤이 정보 줬어? 확인했어요. 이메일에 회사 파일 첨부. 배신자. 민준 씨는 상사에게 보고 이런 일이. 회사에서 대응. 계약 완위. 민준 씨의 삶이 변했어요. 태식 씨와 가끔 연락. 잘 지내? 네. 서윤 씨의 메시지. 돌아와. 무시. 민준 씨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 자유야. 혼자 웃었어요. 민준 씨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 서윤 씨의 미소. 영원히 사랑해. 이제 거짓.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혼할 거야. 친구가 힘내. 민준 씨는 운동 시작. 헬스장에서 땀 흘렸어요. 강해져야 해. 태식 씨가 새 여자 만나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아직 서윤 씨와의 마지막 만남. 카페. 서류 서명에 그녀가 떨며 미안, 민준 씨가 늦었어. 끝났어요. 민준 씨의 일상이 안정됐어요. 회사에서 승진. 좋은 소식. 찬욱 씨 회사 망함. 칼마. 민준 씨는 웃었어요. 새 아파트. 혼자 사는 삶. 이게 나아. 태식 씨와 맥주. 과거 잊자. 네. 참 계속됐어요. 민준 씨는 그날 밤 호텔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윤 씨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읽지도 않고 지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사무실로 향하면서 태식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변호사 찾을게요. 태식 씨가 조용히 답했어요. 조심하세요. 그녀가 의심할 수 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듯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미 늦었어. 집에 돌아가니 서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서 민준아, 어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민준 씨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피곤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민준 씨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사진들을 분류했어요. 태식 씨와의 해변 사진, 찬욱 씨와의 레스토랑 장면, 진우와의 바에서의 포옹, 교수와의 캠퍼스 커피숍 모습. 총 168장. 각 사진에 날짜와 장소를 메모로 붙였어요. 비디오도 35개. 호텔 로비에서 서윤 씨가 남자들과 들어가는 영상, 공원에서 손잡는 장면.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지만 다시 잡았어요. 호텔 예약 기록도 프린트했어요. 매주 월요일 스위트룸, 금요일 레스토랑. 은행 명세서에서 그녀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 비행기 티켓 스캔본. 그리고 민준 씨는 몰래 녹음한 통화 파일도 추가했어요. 서윤 씨가 진우에게 오늘 저녁 어때?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찬욱 씨에게 오빠, 다음 주도 예약했어. 라고 말하는 대화. 5 남자의 정보도 조사했어요. 태식 씨는 부동산 개발자, 찬욱 씨는 경쟁사 CEO, 진우는 IT 신입, 교수님은 대학 강사, 그리고 5번째는 오랜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업가. 민준 씨는 각자의 프로필을 파일에 넣었어요. 주소, 직장, 연락처. 이게 내 인생이야, 서윤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리하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일했어요. 서윤 씨가 문을 두드리며 밥 먹자라고 했지만 바빠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지만 민준 씨는 무시했어요. 증거 파일을 USB에 복사한 후 민준 씨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인에게 추천받은 이름이 있었어요. 신혜정 변호사. 가족법 전문으로 유명한 여자 변호사예요. 사무실은 종로에 있었어요. 민준 씨는 약속을 잡고 그곳으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다 보니 혜정 씨가 나타났어요. 5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 박민준 씨 되세요? 들어오세요. 민준 씨는 파일을 내밀었어요. 이혼 소송이에요. 증거예요. 혜정 씨가 파일을 펼치고 사진들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직접 모았어요. 그녀는 이메일과 비디오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단순 외도가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륜 행위예요. 주중 날짜별로 나눠서. 20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혜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물론이에요. 이 증거라면 100% 이길 수 있어요. 혜정 씨와의 미팅이 길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세부 계획을 논의했어요. 먼저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요. 서윤 씨에게는 비밀로. 민준 씨가 동의했어요. 네, 2달 안에 끝내고 싶어요. 혜정 씨가 노트에 적으며 좋아요.
이제 보상 청구해요. 민준 씨는 요구사항을 말했어요. 서윤에게 4천만 원, 각 남자들에게 1천에서 2천만 원씩. 혜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해요. 불륜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음은 재산 분할. 통상 50, 50이지만 서윤 씨의 과실이 명백하니 70, 30으로 요구할게요. 민준 씨 쪽으로 70%. 민준 씨의 눈이 밝아졌어요. 총 얼마쯤 될까요? 혜정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파트, 예금, 주식 합쳐서 보상 포함 4억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숨을 골랐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녀가 웃었어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네. 2달 동안 민준 씨는 혜정 씨와 여러 번 만났어요. 추가 증거를 모았어요. 태식 씨에게 부탁해 그의 채팅 기록을 더 받았어요.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태식 씨가 파일을 보냈어요. 민준 씨는 집에서 서윤 씨를 관찰했어요. 그녀가 출근할 때마다 오늘 늦게 올게라고 말하면 민준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미 다 알아. 소송 서류를 완성한 날 혜정 씨가 전화했어요. 준비됐어요. 내일 서윤 씨에게 보낼게요. 소환장과 소장. 민준 씨는 호텔로 짐을 옮겼어요. 오늘부터 따로 지내자. 서윤 씨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그녀가 바로 전화했어요. 민준아, 왜 그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 씨는 차분히 말했어요. 2달 동안 너를 따라다녔어. 모든 걸 봤어. 서윤 씨가 비명을 지르듯 뭐. 그게 무슨. 민준 씨가 끊었어요. 다음 날 서윤 씨에게 소환장이 도착했어요. 집으로 배달된 봉투. 그녀가 열어보고 울면서 민준 씨에게 달려왔어요. 민준 씨는 이미 호텔에 있었지만 그녀가 찾아왔어요. 로비에서 만났어요. 서윤 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왜? 눈물이 흘렀어요. 민준 씨는 서류를 가리키며 네가 한 짓 때문이야. 태식, 찬욱, 진우, 교수, 그리고 그 친구까지. 매일 다른 남자. 서윤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나 외로웠어. 당신이 일만 하느라. 민준 씨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변명인가? 일주일 내내 스케줄 짜서 불륜한 게? 당장 방 빼. 집은 내 거야. 서윤 씨가 울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 라고 애원했지만 민준 씨는 돌아섰어요. 변호사 통해에 법원에서 화해 절차가 시작됐어요. 중재실에서 만났어요. 서윤 씨는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눈이 퉁퉁 부었어요. 혜정 씨가 증거를 나열했어요. 월요일 태식 씨와 호텔, 수요일 진우 씨와 바, 금요일 찬욱 씨와 레스토랑. 서윤 씨 측 변호사가 화해하자 라고 했지만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차이가 너무 커. 화해 실패. 본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법정 안 판사가 앉아 있었어요. 혜정 씨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스크린에 사진과 비디오가 나왔어요. 서윤 씨가 찬욱 씨와 키스하는 장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태식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서윤 씨가 독신이라고 속였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변호사가 과실 인정하지만 보상은 과도해라고 했지만 혜정 씨가 반박했어요. 체계적 불륜이에요. 정신적 피해 막심해요. 판결 날 법정이 꽉 찼어요. 판사가 선고했어요. 박민준 씨 승소. 재산 분할 70, 30. 최서윤 씨는 4천만 원 배상. 서윤 씨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민준 씨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어요. 끝났어. 밖으로 나와 혜정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해요. 민준 씨가 고마워요. 라고 말했어요. 서윤 씨는 변호사와 함께 사라졌어요.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빈 방.
그녀의 물건이 치워져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숨을 골랐어요. 새 시작이야. 그 후 민준 씨는 재산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그대로, 예금은 70% 챙겼어요. 남자들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태식 씨는 합의로 1천만 원 지불했어요. 미안해요. 찬욱 씨는 법정에서 졌어요. 2천만 원. 회사에도 타격. 민준 씨의 계약이 성공했어요. 진우와 교수도 돈을 냈어요. 총 4억 5천만 원 이상. 민준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삶. 아침에 커피 마시며 이제 자유야. 웃었어요. 서윤 씨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태식 씨와 가끔 연락. 잘 지내? 네. 삶이 안정됐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 라고 했어요. 저녁에 산책하며 과거를 떠올렸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녀 덕에 강해졌어. 새 여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천천히. 친구와 맥주 마시며 이혼 잘했어. 웃었어요. 혜정 씨에게 감사 인사. 덕분에요. 그녀가 앞으로 행복하세요. 민준 씨의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민준 씨는 법정에서 나온 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판사의 선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혜정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리며 잘 마무리됐어요. 이제 앞으로만 보세요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회사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민준 씨의 마음은 아직 무거웠어요. 서윤 씨와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날 저녁, 민준 씨는 빈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윤 씨의 물건이 다 치워진 방은 텅 비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혼자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민준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정 씨에게 남자들한테 보상 청구 진행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네, 하나씩 처리할게요. 라고 답했어요. 먼저 태식 씨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준 씨, 합의할게요. 1천만 원 드릴게요. 미안했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민준 씨는 알겠어요. 빨리 끝내요라고 말하고 돈을 받았어요. 다음은 진우, 그 젊은 IT 녀석. 대학생처럼 보였지만 변호사를 통해 1,500만 원을 지불했어요. 제발 공개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민준 씨는 무시했어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강사로서 명예가 중요했는지 1천만 원을 바로 송금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라고 적힌 편지가 함께 왔어요. 그리고 그 오랜 친구라는 사업가, 그는 1,200만 원으로 합의했어요. 대부분이 소송을 피하려고 빨리 돈을 줬어요. 체면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 민준 씨는 그 돈들을 통장에 넣으며 이게 내 고통의 대가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찬욱 씨는 달랐어요. 경쟁사 CEO답게 그는 끝까지 버텼어요. 혜정 씨가 소장 보낸 후 찬욱 씨 측 변호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주장했어요. 민준 씨는 화가 났지만 혜정 씨가 걱정 마세요. 사진과 비디오가 있어요. 라고 안심시켰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찬욱 씨는 법정에서 우연한 만남이었다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 쪽에서 레스토랑 영상과 펜트하우스 주소, 심지어 회사 정보 유출 증거를 내놓았어요. 판사가 이건 명백한 불륜이에요. 회사 명예에도 타격이 큽니다. 라고 말하자 찬욱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국 그는 최대 2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어요. 더 이상 끌지 마세요. 찬욱 씨가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어요. 민준 씨는 돈을 받으며 내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소송으로 찬욱 씨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민준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서윤 씨가 집을 비운 지 일주일 후 민준 씨는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구가 그대로인데도
집이 낯설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공정인가? 난 이겼는데 왜 이렇게 빈 느낌이야? 민준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다음날 회사로 출근했어요. 거래가 많아서 바빴어요. 상사가 민준 씨, 요즘 성과가 좋아. 부사장 자리 어때? 라고 제안했어요. 민준 씨는 놀랐지만 네, 해보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승진 소식이 나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 민준 씨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게 위로가 되네 라고 생각했어요. 부사장으로서 책임이 커졌어요. 매일 미팅과 보고서로 바빴어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갔어요. 집에 가기 싫어서. 서윤 씨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커피잔을 버리며 이제 정말 끝났어 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승진한 지 몇 달 후 동료 하나가 민준 씨, 요즘 표정이 어두워. 상담소 가보는 건 어때? 라고 조언했어요. 민준 씨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밤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가 웃으며 다른 남자들과 사라지는 꿈. 결국 중구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50대 여성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준 씨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5명이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자예요 라고 말했어요.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처음엔 눈물만 흘렸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선생님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강해요 라고 격려했어요. 상담에서 과거를 돌아봤어요. 결혼 초 행복했던 날들. 하지만 민준 씨가 일에 치여 서윤 씨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했어요. 그래도 배신은 용서 못해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상담이 진행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상담을 시작한 지 반년 후 민준 씨는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집에 혼자 있기 싫었어요. 동료가 등산클럽 어때? 건강에도 좋고 사람도 만나라고 추천했어요. 민준 씨는 그래, 해보자라고 결심했어요. 이혼한 지 1년째 되는 날 서울 근교 등산 클럽에 가입했어요. 첫 모임은 북한산에서였어요. 회원들이 모여 인사했어요. 신입 박민준입니다. 민준 씨가 말하자 모두 환영했어요. 산을 오르며 땀을 흘렸어요.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자유야. 민준 씨가 혼자 웃었어요. 클럽 모임이 매주 있었어요.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 나눴어요. 회원 중에 30대 후반 여성들이 많았어요. 민준 씨는 처음엔 조용히 있었지만 점점 대화에 끼었어요. 등산 좋아하세요? 누군가 물으면 네, 스트레스 풀려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다 한지혜 씨를 만났어요. 37살, 건축사로 일하는 여자예요. 클럽에서 2번째 모임 때 지혜 씨가 민준 씨 옆에 앉았어요. 처음 뵙네요. 한지혜예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민준 씨가 박민준입니다. 잘 부탁해요 라고 인사했어요. 산을 오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건축사시라고요? 멋져요. 민준 씨가 말하자 지혜 씨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금융 쪽이시죠? 바쁘시겠어요. 둘은 공통점이 많았어요. 산 정상에서 쉬며 커피를 마셨어요. 왜 클럽에 오셨어요? 지혜 씨가 물었어요. 민준 씨는 망설이다 이혼 후에 사람 만나고 싶어서요. 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지혜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파산 후 떠났어요. 몇 년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민준 씨는 공감이 갔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날부터 둘은 자주 이야기 나눴어요. 모임 후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혜 씨가 과거 이야기 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민준 씨가 서윤 씨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불륜을. 5명이나 지혜 씨가 손을 잡았어요.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왜 그런 고통을.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빚만 남기고 도망갔어요. 혼자서 애 키우며 버텼어요. 지혜 씨에게는 딸이 있었지만 지금은 독립했대요. 민준 씨는 그녀의 강함에 끌렸어요. 당신처럼 버틸 수 있었어요? 지혜 씨가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답했어요. 둘은 매주 만나 산을 오르고 저녁을 먹었어요. 지혜 씨의 따뜻함이 민준 씨의 상처를 녹여줬어요. 오랜만에 웃네요. 민준 씨가 말하자 지혜 씨가 저도 그래요. 라고 웃었어요. 신뢰가 쌓였어요. 지혜 씨가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의 심장이 뛰었어요. 네, 좋아요. 둘의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어요. 지혜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민준 씨가 말했어요. 지혜 씨가 포옹하며 나도라고 속삭였어요. 관계가 깊어졌어요. 1년 후 민준 씨가 청혼했어요. 산 정상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지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민준 씨. 둘은 포옹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옛집의 추억을 버리기 위해.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결혼식은 작고 아늑했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지혜 씨의 드레스 차림이 아름다웠어요. 영원히 함께할게. 서약을 하며 민준 씨는 과거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미소 지었어요. 결혼 후 지혜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민준 씨, 아빠 돼요.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준 씨는 기뻐서 안아줬어요. 정말? 우리 아이, 산부인과에 함께 갔어요. 초음파로 아기를 보니 심장이 벅찼어요. 건강하게 태어나라. 민준 씨가 속으로 빌었어요. 10개월 후 병원에서 아들 준우가 태어났어요. 3점, EKG, 건강한 아기. 민준 씨가 처음 안아보니 눈물이 흘렀어요. 준우야, 아빠야. 지혜 씨가 미소 지으며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준 씨는 준우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서윤 씨의 배신,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진실을 찾고 싸운 덕에 새 삶이 왔어. 민준 씨는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민준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아침에 준우를 안고 지혜 씨와 산책했어요. 오늘 회사 늦게 갈게. 민준 씨가 말하자 지혜 씨가 가족이 먼저야 라고 웃었어요. 클럽 모임에도 함께 갔어요. 회원들이 축하해 라고 인사했어요. 민준 씨는 과거를 잊고 현재를 즐겼어요. 준우가 웃을 때마다 이게 행복이야 라고 느꼈어요. 지혜 씨와의 삶이 안정됐어요. 밤에 그녀를 안으며 고마워라고 속삭였어요. 민준 씨는 이제 강해졌어요. 배신의 상처가 치유됐고 새 가족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민준 씨가 다짐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준우가 돌이 됐어요. 파티를 열었어요. 지혜 씨가 케이크를 자르며 우리 준우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회사에서 민준 씨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부사장님, 최고예요. 동료들이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준우가 달려와 아빠라고 안겼어요. 민준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네, 아빠 왔어. 지혜 씨가 저녁을 차려주며 오늘 어땠어? 물었어요. 좋았어. 너희 덕분에.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밤에 준우를 재우고 지혜 씨와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혜 씨가 물었어요.
민준 씨가 아니, 하지만 이제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둘은 손을 잡았어요. 민준 씨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어요. 서윤 씨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가 재혼했다는 소문. 하지만 민준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 인생이야. 태식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세요? 민준 씨가 네, 가족이 생겼어요 라고 답했어요. 태식 씨가 축하해요 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등산 클럽에서 지혜 씨와 산을 오르며 이게 내 새 시작이야 라고 느꼈어요. 준우를 업고 정상에서 사진 찍었어요. 우리 셋, 영원히. 민준 씨의 삶이 꽉 찼어요. 고통이 지나고 행복이 왔어요. 모든 게 이유가 있었어. 민준 씨가 바람을 느끼며 웃었어요. 준우가 자라면서 민준 씨는 아빠 역할에 익숙해졌어요. 유치원 보내며 오늘 재미있게 놀아라고 말했어요. 지혜 씨가 당신 좋은 아빠야 라고 칭찬했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균형을 맞췄어요. 가족이 우선이야. 상사에게 말했어요. 주말에 가족 여행 갔어요. 바다에서 준우가 모래성을 쌓았어요. 아빠, 도와줘. 민준 씨가 웃으며 알았어. 지혜 씨가 사진 찍으며 우리 추억 좀 라고 했어요. 민준 씨의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게 진짜 삶이야. 밤에 지혜 씨와 이야기 나눴어요. 준우 동생 만들어줄까? 지혜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준 씨가 좋아라고 안아줬어요. 행복이 이어졌어요. 민준 씨는 상담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선생님이 잘 됐어요. 라고 웃었어요. 민준 씨의 삶이 밝아졌어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혼 후에 더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지혜 씨와의 결혼 기념일에 레스토랑에서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나도 민준 씨는 준우를 보며 이 아이가 우리 선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배신의 아픔이 희미해졌어요. 새 가족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민준 씨의 이야기, 이렇게 끝났어요.